블로그도 못하고 사실 카페도 관리 잘 못하고 이리저리 사실 좀 정신이 나쁘거든요.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블로그에 계속 올려주십시오. 리뷰를 계속 써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가지고 요 내용 사진 촬영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기능들 한번 해보도록 해요. 아직 커피를 못 타와가지고 커피를 또 타오도록 할 건데 잠깐만 계셔요. 뭐 편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저도 하기 편하고 그렇네요. 여기 글씨 같은 거 잘 보이시나요? 혹시나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챕터별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건 어떠세요? 요건 좀 잘 보이시나요? 나가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뻘쭘하게 해드려 버렸네. 오늘 홍보를 너무 안 했나봐요. 시아진님 어떤 일 하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고정 멤버신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계셔주시고 해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음악 살짝만 틀어놓도록 하고요. 네, 쌍스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방에 계시는 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하는 기능은 제가 순서대로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분명 내가 쓰기는 했는데 100% 똑같게 순서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얘가 하고 있는 기능들은 간단히 얘기해가지고는 제가 만약에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PDF 파일이 뻗어버렸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님. 네, 접니다. PDF 파일이 자꾸 뻐벅거리니까 그냥 바로 파일 켜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파트 2에 챕터 2에 있는 이미지 사진 보정 이미지예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사진 촬영을 가서 해온 거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요거를 하세요. 그래서 재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식품이라서 사실 판매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팔지는 못했다는 그런 후문이 조금 있고, 제가 레이어 패널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 얼굴이 오른쪽 밑에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이다님이 남자분이셨군요. 저 몰랐어요. 여자분이신 줄 이때까지 알았었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나 사진을 바로 찍고 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먼저 색상 보정 같은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배경 부분을 흐릿하게 해서 이 토마토를 조금 더 살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어드저스트먼트라는 메뉴에는 레벨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레벨이라는 메뉴는 내가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이 사진의 가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의 사진 그 색상 부분을 좀 찾게 돼요. 그 부분에서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게 또는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둡게 또는 중간 톤의 색상을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의 색상을 중간으로 쓸지 중간 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색상의 톤을 조정하는 이 레벨이라는 기능 좀 많이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레벨 기능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곳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을 나타내는 곳 해서 두 곳이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삼각형을 안쪽으로 잡아 당기면 자 왼쪽 끝이 이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쪽이었어요. 근데 그 어두운 쪽을 가리키고 있다가 조금 밝은 부분을 가장 어둡게 표현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밝았던 부분도 그거를 어둡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끝의 삼각형을 움직여주면은 화면 전체가 좀 어두워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잡아 당겨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은 반대로 밝아지겠죠. 한마디로 여기쯤에 있는 가운데 색상을 제일 밝은 색깔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제일 밝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리하여 자 요거는 조금씩만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밝은 데는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줘 놓고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 얘를 잡아서 움직여 주게 되면 보이시죠? 자 원래는 중간쯤에 있었던 요 색상 톤을 자 중간 색깔을 옮겨서 왼쪽으로 옮겨 가지고 어두운 색깔을 중간 색깔로 맞춰주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밝아져요. 반대로 밝은 색깔 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중간 색깔을 밝은 색으로 했기 때문에 밝은 영역이 더 줄어버렸죠. 그래서 어두운 영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두워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화면 전체를 좀 밝혀주게 되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야 되니까 조금만 조정을 해줍니다. 확인, OK 버튼을 눌러줘요. 오늘은 포토샵 수업을 합니다. 저번에 계속 쇼핑몰 수업들을 많이 했었고 오늘은 쇼핑몰에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 조정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고 뭔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바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모니터가 엄청 넓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너비만 한 1m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엄청 이렇게 멀리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면 자꾸 미간에 주름이 서요. 그러니까 제가 승질을 내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무튼 뭐 헛소리는 또 여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밝아진 사진 비포는 이런 사진이었고요. 애프터는 이렇게 비포 애프터 확연 차이가 나죠. 자 조명 효과가 조금 들어가는 기분까지 좀 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좀 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보통은 레벨 조정 한번 하고 나서 커브 조정을 한번 들어가요. 커브 조정은 이 중간에 있는 발을 이용해서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 아래로 내리면 어두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색의 극명함을 좀 더 극적인 대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틀어주게 되면은 비포 애프터 그죠? 여긴 더 어두워졌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두워져 가지고 채도가 살아나고 밝은 곳은 더 밝아져 가지고 자 이렇게 조명의 느낌이 좀 더 드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팩토리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비포 애프터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들어갈 것은 배경 부분, 여기를 아웃 포커싱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마토 부분만 좀 더 싱그럽게 살아나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흐릿흐릿하게 해서 좀 더 보이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 이미 약간 아웃 포커싱이 들어가져 있지만 조금 더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때에는 항상 이 레이어, 원본 레이어는 항상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를 끌어다가 새 레이어 추가하는 곳에 갖다 놓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 올라왔죠. 자, 얘는 같은 이미지여 가지고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해도 그렇게 변하는 것은 보이지 않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다가는 무엇을 해주냐면 마스크, 안 보여요? 무엇이 안 보이십니까? 아, 레이어. 동요하고 있어요. 캠을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올려놔야겠어요. 제가 일로 갈까요? 여기 있을까? 아니면 여기 있을까? 아니면 저를 좀 더 줄일까요? 뭐 제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아직 조그만해지죠. 저요? 저 깨알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숨어서 봐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엄지, 요거 반지 선물 받았어요. 이쁘죠? 아무튼 네, 자, 이 레이어 다시 복제하는 방법 다시 보여드리면 레이어를 끌어다가 이렇게 새 레이어 추가하는 곳에 갖다 놔서 레이어 복제를 해주시고요.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J를 눌러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 레이어에다가 마스크 기능을 씌워줘요. 마스크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까요? 필터 메뉴에서 맞습니다. 네, 필터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블러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우시안 블러 해주신 다음에, 자,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프리뷰 창이 뜹니다. 제가 화면을 딸깍 누르고 있으면은 얘가 분명히 조금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죠. 원래의 그림이 보이는 거고요. 마우스를 떼주시면은 이렇게 흐릿흐릿한 블러 기능이 삽입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블러를 줄 건지 설정을 해준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비포는 이렇게, 애프터는 이렇게 흐릿한 이미지가 됐죠. 근데 우리 상품은 흐릿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얘한테다 마스크를 걸어줄 거예요. 마스크는 퀵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퀵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 이용해가지고 옆에다 종이를 하나 올려놓은 다음에 브러쉬로, 자, 검정색입니다. 정경색, 검정색 브러쉬 이용해서 화면에서 우클릭, 그리고 브러쉬 끝이 퍼지는 브러쉬의 큰 거 대충대충, 너무 크네요. 자, 조정을 해주고 한 50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다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줘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좀 전에 이렇게 흐릿하죠. 지금 이 부분이 흐릿해요. 근데 여기를 제가 브러쉬로 칠해주면은 선명해지죠. 그래서 이 사슬 부분도 좀 선명하게 해주고, 브러쉬 크기는 이 대갈로로 줄여줬다가 늘렸다가 하시면 돼요. 자, 샥샥샥샥 살려줘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짜잔. 자, 좀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흐릿했던 토마토가 이렇게 선명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지금 마스크 기능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보시다시피 원본 사진에서 내가 흐릿하게 했는 부분에서 마스크를 씌워줌으로 해가지고 제가 검정색으로 색칠이 된 이 영역들이 화면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원본 그림의 모습이 올라오면서 얘네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합성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빈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빈 파일 하나 열어놓고 제가 사진 하나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뭐 어울리진 않지만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놔 놓고 위에 레이어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준 다음에 브러쉬로 정경색, 검정색 이렇게 색칠해주면은 합성하는 느낌이 이렇게 들게 되죠. 자, 보면은 약간 까만색들이 좀 먹죠. 이럴 경우에 다시 살리려면 흰색으로, 정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다시 색칠을 해줘요. 그럼 다시 살아나죠. 이렇게. 요게 마스크가 하는 일이에요. 마스크는 검정색으로 칠을 해주면은 이 앞에 있는 사진 여기 부분이 투과가 안 돼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그림이 이 검정색을 만나면 투과가 안 돼서 하얀색 부분만 화면에 나타내 주게 돼요. 이게 바로 숨은 그림 찾기.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개의 그림의 합성 같은 효과들, 여러분 뭐 요즘에 움짤 같은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거의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거 있었죠? 막 그 지하철역에 막 물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죠?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 것들 합성, 물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합성 같은 거 시키실 때 요걸 좀 많이 이용하고요. 다른 예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보여드릴 만한 게 옷, 의류 쇼핑몰 하는 경우에 많이 쓸 수 있어요. 제가 요새 CSS를 강의를 해가지고 이 페이지가 켜져 있네요. 탕웨이 아줌마네요. 이 언니 복사에다가 포토샵에다가 이렇게 붙여놔 놓고, 예, 자, 이 상태로 제가 마스크를 하나,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빨간색 하나 칠해 놓고요. 뭐 지우개로 해도 되는데 마스크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어디 갔나? 난 또 어디 갔지? 저 다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씌워 놓고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탕웨이 아줌마만 불러오죠. 소환.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반대로 또 하얀색을 선택해가지고 이런 부분에다가 합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끝을 선 잘 따라서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능으로 많이 쓰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합성을 좀 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뭐 배경 색깔을 그냥 순식간에 한번 바꿔봤지만 사실 얘한테서 좀 더 해주려면 뭐 다양한 기능이 또 있기는 해요. 뭐 이렇게 효과를 좀 넣어가지고 어두운 색만 이렇게 남게 합성을 시켜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네. 자, 얘가 좋은 점은, 장점은요, 얘는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마스크 부분에서 우클릭을 해서 디세이블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를 첫 번째 거를 클릭하시면은 원본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다시 우클릭해서 Enable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내가 씌웠던 마스크를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하실 때 원본을 항상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원래 우리 제품 사진들은 다 이런 원본 사진 보관을 꼭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깜짝 같죠? 좀 전에 가지고 온 게 아닌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하려면 요 끝에 부분이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자, 원래는 노말이라는 걸로 해주게 되면 이 끝쪽 처리하는 부분이 좀 보시다시피 좀 합성에는 티가 많이 납니다. 근데 레이어에 블렌딩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노말이 여기 있고요. 디졸브 여기 있는데 디졸브라는 거는 약간 그 오퍼시티가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불투명도가 들어간 부분을 흩어 뿌리는 기능을 사용해 주는 거고, 이 다크넷에서부터 다커 칼라까지는 검정색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합성을 아래 레이어와 위에 레이어를 두 개를 합성을 했을 때 어두운 색깔만 나타내주는 애들은 여기 위에 있는 애들, 그 밑에 있는 얘네들은 밝은 색깔만 더 표현해주는 애들. 그래서 라이트는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배경 부분의 밝은 부분은 더 표시되고, 그리고 검정색이라는 머리 색깔보다는 빨간색이 좀 더 밝으니까 빨간색을 더 여기에 겹쳐지는 부분에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두운 머리카락 부분만 살아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블렌딩 모드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중간 톤의 색깔을 찾아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합성할 일이 좀 있으시게 되면 색상차가 좀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이미지, 그래서 수정하시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도 배워보실 수 있는 부분이었고, 뭐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다 안 하셔도 되고, 네, 구색 맞추기를 좀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은 로고 지우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로고 지우는 거 한번 보면, 자, 요건 1초 만에 끝나는 거죠. 도움 되셨으면 다행이네요. 좋아요. 제가 너무 엄지공주 같아서 뭐 제가 그닥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나머지 제가 조금 살아나겠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은 제가 여기 스타벅스 로고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 스타벅스 로고를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삭제할 영역을 일단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패치 툴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힐링 브러쉬 툴에서 우클릭, 그런 다음 패치 툴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로 여기 영역 선택 범위 잡아주고, 자, 여기 선택 범위 잡았는 거를 여기 있는 영역에 아무것도 없는 이 영역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선택 범위를 클릭해서 오른쪽 합성할 곳으로 이동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떼줍니다. 끝. 짜잔. 괜찮습니까? 네, 요런 게 있죠. 제가 수업했던 것 중에서 여기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조금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프로필 사진 찍은 거 아실 거예요. 뭐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날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때 찍은 사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제 사진 수정하는 거 보여드리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프로필 사진. 네, 이 사진 다들 아시죠? 제가 아주 자주 쓰는 사진인데 패스가 저장이 안 돼 있어서 뭐 정확하고 100%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제 얼굴이랑 몸이랑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퀵 셀렉션이라는 도구 이용해가지고 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좀 러프하게 하고요. 나중에 조금 섬세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옷이니 아니니 이렇게 밟아서 티가 잘 안 나네요. 자, 선택 영역 추가하고 빼는 거는 위에 있는 여기가 더하기, 빼기 이용해서 더하기로는 선택 영역을 추가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추가, 뺄 거 있으면 빼기 누르시고 선택 영역 빼기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자, 하단 부분까지 다 내려가 볼게요. 사실 펜툴로 다 했는 거라 사실 그렇긴 한데 배경에 있는 배경 색깔이랑 옷이랑 지금 티가 많이 안 나가지고 완벽하게 좀 되고 있진 않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여기 때문에 자꾸 합쳐져서 뭐 어쨌든 뭐 대충 여긴 또 빼야겠네요. 포토샵은 거의 다 단축키예요. 그래서 단축키로 잘 외워야지 이런 거 하기도 좋아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리파인 엣지 이용해가지고 배경 부분을 여기 보면은 울퉁불퉁하죠. 이 부분은 좀 날리는 거예요. 여기는 스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끝 외곽 처리를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패더 값을 조금 넣어주면 이 끝이 좀 더 자연스럽게 묵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올려주면 끝이 선명하게 떨어지게 되죠. 배경 부분 좀 많이 들어왔는 거는 마우스를 이렇게 문질러주면 그 해당하는 부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겠네요. 머리카락, 특히 머리카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경과 내 사진을 이렇게 차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리파이네크는 어디에 있어요? 리파인 엣지? 이거요? 요거는 선택 영역을 잡은 다음에 위에 보면 있어요. 여기 리파인 엣지. 마우스가 안 나오네. 헬프 밑에 찾으셨어요? 주시오님 안녕하십니까? 찾으셨어요? 자, 선택을 잡아야지만 활성화가 되시니까 요 메뉴 외에는 셀렉트 메뉴에 가도 리파인 엣지라고 있어요. 단축키로는 Alt, Ctrl, R 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배경이 원래 하얘졌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잘 선택이 됐는지 안 보여가지고요. 뷰 모드를 온 블랙이라는 걸로 바꿔주면 배경색을 잠깐 검정색으로 바꿔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스무스 값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끝 처리를 부드럽게 해준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패더 값을 조금 올려주시게 되면 끝이 약간 흐릿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 상태로 마우스로 이렇게 제가 문질러 주면은 배경 색깔과 내가 지금 선택했는 색깔의 차이를 보고 나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좀 날려줍니다. 그죠? 뭐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낫네요. 컴퓨터 파일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요거 하는 속도가 오래 걸리시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콘트라스트라는 거 올려주시게 되면은 끝이 명확하게 떨어지고 Shift H라는 숫자를 키워주시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똑같은 사이즈만큼 바깥 선택 영역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해주시게 되면 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요. 네, 요렇게 제가 잠깐 해놓고요. 얘를 레이어, 뉴 레이어라는 걸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떨어집니다. 자, 영문판, 한국어판 요거 바꾸려는 거는요.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제일 밑에 프리페어런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에디트의 프리페어런스 거기에 가시면은 제너럴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타입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게 한국어로 할지 어느 언어로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높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맞을 거예요. 예. 언어 변화는 저기 메뉴에서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뭐 해보려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애를 움직여 볼 거예요.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면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1 밑에 푸펫 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앞정을 딱딱 꽂아줄 수 있어요. 앞정, 어깨 앞정, 앞정, 뭐 팔, 몸,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줄 수도 있고, 안녕, 아니면 이렇게 울렁울렁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어깨를 더 내려줄 수도 있고, 뭔가 S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볼 수 있죠. 짠! 그래서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안녕하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표현해 주실 수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로고 만드시거나 아니시면은 무슨 모델이 있을 때 모델을 조금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요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좀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재밌어요. 별로 티 안 나죠? 포토샵이 생각보다 재밌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하이루 요런 것도 있고요. 또는 포토샵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능 같은 거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봅시다. 또 무엇을 궁금해 하실까? 이건 좀 좋은 예는 아니기는 한데, 일단 뭐 이런 거 있다고 해놓고 일단 이렇게 선택 범위를 좀 잡아볼게요. 텐트 부분 선택을 잡은 다음에 셀렉트에 가면 세이브 셀렉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세이브 셀렉션을 해놓으면 선택 영역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선택 영역도 저장이 된다는 점. 제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잠깐 해놓고요. 선택을 해제한 다음 나중에 불러내실 때는 로드 셀렉션 하시면 방금 있었던 이 선택 영역을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은 에디트 메뉴에 가셔가지고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이라는 걸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프로텍트를 방금 선택했던 선택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배경 화면 이렇게 넓혀주면은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 배경이 너무 이거 배경을 더 넓히고 싶고 사진을 여기 상품은 가만히 있는데 배경만 더 넓히고 싶은 경우 있죠. 이럴 때 쓰시는 기능인데요. 이미지 에디트에서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프로텍트로 지켜주는 것을 선택, 아까 했던 이 영역, 저장해놨던 이 텐트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면, 제가 선택 영역을 제대로 100% 안 잡았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선택 영역으로 잡았던 이 부분까지는 계속 보관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러 뭐 바닷가 같은 데를 갔다, 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긴 좀 좋은 예가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죠. 제가 선택을 너무 대충 해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별의별 기능들이 많죠? 저 모뎀 쓰나봐요. 컴퓨터가 이렇게 느리다고. 이미지 복사를 해서 포토샵에 잠깐 불러다 오고, 불러지다 말았네요.
어디 갔지? 얘가 아닌데 내가 봤던 게 이거였는데, 그죠?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포토샵에다가 불러내고, 여기에다가 선택 영역 아까랑 똑같이 여기 이렇게 쫙 잡아주고, 디테일 해야지. 사실은 포토샵은 디테일이 생명이니까 디테일 해야 좋습니다. 선택 영역 더 추가해서 더 해볼게요. 디테일한 게 좋다더니 그저 저는 너무 막 하죠? 대충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 가운데에 있는 다리만 두고 배경 부분만 더 넓히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에디트, 셀렉트에 가서 먼저 세이브 셀렉션 해가지고 테스트 2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림 선택하고 에디트에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이라는 것을 눌러주고 나서 프로텍트에다가 테스트 2를 선택하고 이렇게 늘려주면은 짠, 이렇게 되죠. 다시 보여드리면 해주고 프로텍트 지켜주고 배경을 늘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다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합성 효과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촬영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그 배경 부분을 좀 더 넓히고 싶으실 때에는 사진 다시 촬영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디트에서 컨텐츠 요 프로텍트로 해가지고 지켜주시면서 배경 확장 시켜주시면은 아주 손쉽게 배경을 이렇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이트 보면은 메인 화면 전면에 가로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너비 부분 조정하기가 힘들 때 있어요. 세로로 사진 찍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런 기능 이용해가지고 가로 사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응? 오호. 맞네. 강의 또 녹화를 안 했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오늘 내부는 오늘 제가 여기에서는 우리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스 페이퍼. 사진 크게 줄이고 늘리는 방법? 비율 유지하면서? 비율 유지하면서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거는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이미지 부분, 아이고, 쓸데없는 짓 했네요. 아이고. 네. 컨트롤 T를 누르고 Shift 키를 눌러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고마워요.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돼요. 컨트롤 T, Shift 키 누르시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보이시죠? 크게 줄이고 늘리는 방법, 비율 유지하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궁금하신 거죠? 응? 뭐가 궁금하세요?
근데 저는 Alt랑 Shift를 같이 써요. 왜냐하면 중심 크기로 늘렸다 줄였다 하려면 Alt하고 Shift. 아까 그거 마지막 강의 안 되네요. 마지막 어떤 거 말씀이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오 분 대기. 그 사람? 아, 사람이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거요. 따는 거나 할 수 있어요, 르네상스님? 잘 안 따진다. 그러면 따기 좀 쉬운 걸로 해야 될 텐데. 그게 다시 보기가 일주일밖에 제공을 안 해요. 제가 유명 BJ가 아니다 보니까 일주일밖에 제공을 안 해가지고 저번 시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기는 했어요. 유튜브에서 김경은 강사 검색하시면 아마 제 방송국 나오실 거예요. 자, 배경 따는 거, 그러니까 사진 배경 이렇게 삭제하는 요거 말씀이신 거죠? 요거부터 사실은 조금 어렵죠. 맞아요. 풍선 많이 받으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풍선을 많이 안 받아서 여러분 풍선해 주십시오. 풍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오래 볼 수 있다는 점. 안녕하십니까? 오케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배경 삭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 사진 조금 어려워가지고 더 쉬운 사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책에는 예시로는 얘가 되어 있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시아지님. 아니, 용돈 다 쓰시는 거 아니십니까? 자, 얘를 가지고 사실 배경을 제가 녹화를 안 눌러놨어요. 근데 녹화 이거 어차피 방송 끝나고 나면 아마도 그 다운로드를 제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텐트도 옆으로 늘리는 거랑 그리고 텐트 따는 거, 텐트를 딸까요? 아니면 사람을 따볼까요? 어떤 거 따볼까요? 사람? 아, 오케이. 사실 저는 제 몸이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한번 제 몸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경이 사실은 제가 그거를 설정을 만들어 놓기도 또 다 만들어 놨어가지고 그 외곽 처리가 좀 매끄럽게 되어 있기는 해서 좋은 예가 아닐 수는 있는데요. 프로필 사진 얘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해서 얘가 너무 잘 나오는 참가비를 별풍으로 네, 주십시오. 일단 사람으로 하고 텐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지금 좋아요. 딱 견적을 봐봐야 돼요. 딱 견적 보고 얘가 지금 하기가 배경색과 이 사물의 색이 좀 차이가 많다라고 한다면 얘는 퀵셀렉션이라는 툴을 사용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퀵셀렉션이라는 툴, 이 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화면에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상단에 툴바 옵션 메뉴를 선택하시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사이즈를 적당히 좀 큰 걸로 선택을 해요. 네, 이 정도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선택해서 가면 짝짝짝짝 선택 범위가 잡혀지죠. 자, 선택이 잘 됐어요. 자, 이때 선택했을 때에도 여기 가운데 여기 부분은 선택이 안 돼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요 버튼 누르셔가지고 화면에 요 동그라미 크기가 다른 부분에 요런 부분에 닿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마우스가 제대로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선택 범위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좀 더 조정을 해가지고 빼주고.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범위가 완성이 됐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데들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위쪽에 있는 리파인 엣지라는 기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리파인 엣지 들어오셔서 배경 부분이랑 지금 머리카락 색깔 부분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데는 마우스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좀 매끄러워지게 되죠. 그죠? 비포 애프터. 그냥 마우스로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도 마우스로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선택,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선택. 자, 이렇게 좀 삐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되살려 주셔가지고요, 안 해야 돼요. 저런 데는. 자, 웬만한 머리카락 부분만. 제 얼굴이 좀 밝았나 봅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 좀 더 따주고. 자, 대충 이렇게 해놨다면, 자, 이 상태로 이제 스무스라는 걸 올려서 끝 외곽 처리를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 반대로 컨트래스트를 올려가지고 끝이 명확하게 잘릴 수 있게. 컨트래스트를 올려주지 않으시면은 외곽 부분이 좀 너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좀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그러시니까 이 부분 조정하기 위해서 컨트래스트를 좀 올려가지고 끝을 딱 부러지게 잘라주게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다님. 이 별풍선 사러 가신다고 이거 방송 제대로 못 보셨으면 안 될 텐데. 덜덜덜. 자, 어쨌든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얘 내가 지금 선택한 그림만 딱 남기게 할 거예요. 빈 레이어에다가 딱 남기게 할 거라 가지고 아웃풋2에다가 뉴 레이어라는 걸 해주시면은 요 부분만 싹 잘라 가지고 새 레이어에다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뉴 레이어. 오케이 눌러주시면 배경이 투명한 이런 이미지가 됐죠. 자, 이 상태로 메뉴,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컨텐츠 어웨어이라는 이 버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여기에 들어오셔가 컨텐츠 어웨어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푸펫, 우리 그거 조정하셔야 되니까 푸펫으로 할게요. 푸펫 웹이라는 거 사용하셔가지고, 자, 머리 찍고 내가 움직일 부분 그리고 고정시킬 부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하시면 다른 고정해야 있는 데가 없으니까 얘가 그냥 알아서 움직여 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고정시킬 부분만,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죠. 없앨 땐 컨트롤 Alt를 누르고 앞정을 다시 지워버리면 돼요. 하이, 반가워. 제스민이라고 불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자, 요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은 제가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는 걸 알려드렸고, 이번에 하실 거는 자, 펜툴로 늘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펜툴 사실 중요한데요. 자, 왼쪽에 있는 펜툴 선택하실 때 위쪽 속성 옵션 패스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든 가주면 돼요. 시작. 짠,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어디를 찍을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찍을 위치를 대충 잡아준 다음에 쭉 잡아 당겨 가지고 곡선을 봅니다. 그러면 좀 모자라잖아요. 요럴 때는 지금 생긴 이 선 부분에 이쪽 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금 이 턴을 그리기 위해 했던 이 세그먼트 선을 그리기 위해 했던 방향선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선은 이쪽에 있는 것이 좀 전에 그린 이 세그먼트 선을 그리기 위한 거고, 반대쪽에 있는 건 다음 거를 그리기 위한 방향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린 방향선을 Alt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충 수정을 해주고, 자, 다음 점을 어디로 갈지 잡아주시고요.
조금 이렇게 삐져나왔죠. 이럴 때는 키보드로 살살살살, 키보드 방향키로 살살살살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좀 잘못하면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요 같은 방법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 몸을, 이 빌어먹을 몸뚱아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외곽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가끔 이런 옷 쇼핑몰 하시게 되면 이 옷 부분에서 약간 좀 접혀져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화살표가 안 보이나요?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아프리카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 나오네. 슬퍼요. 제가 어떻게 조정할 길이 없네요, 이거는. 다음에 캠타시아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잘 안 나오다니. 그려져 가고 있는 것들은 보이시죠? 잘못했으면 컨트롤 R을 눌러가지고, 컨트롤 Z를 눌러서 전 단계로 돌아가 주시고요. 주름을 아예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주름까지 표현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고객 중에서 저 주름까지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보시는 고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시니까 주름 저런 것들은 좀 그냥 지나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들 있죠. 요런 거, 요런 디테일은 놓치시면 안 되죠. 따라 그리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근데 주름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점은 웬만하면 많이 찍지 않습니다. 펜툴 사용하실 때 점은 웬만하면 많이 찍지 않고 그려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펜툴 사용하실 때 Alt 누르고 끊어주시고, 자, 잘 따라가 주세요. 힙업 운동 좀 해야겠네요. 사실 이거 굉장히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송용으로 해가지고 녹화한다고 포토샵을 이렇게 작게 켜놨더니 자꾸 화면이 벗어나서 죽겠네요. 버릴 건 좀 과감하게 버리시면서 올라갑니다. 자, 점을 너무 많이 찍어주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생기는 라인들이 좀 많으시니까 웬만하시면은 안 끊어 주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머리카락 같은 것들도 표현해 주시고, 머리카락은 나중에 퀵 셀렉션을 다시 따줘야 됩니다. 펜으로는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잡아 올려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죠. 자, 돌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을 하셔야 되는 일, 자, 여기도 팔 부분 여기 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위쪽에 패스 패널 되어 있으실 때 여기 Exclude Overlapping Shape라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 선택했는 거에서 가운데 부분 빼기 위해 가지고, 자, 이 안쪽을 선택해서 빼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름 중에서 몇 개는 잡아줘야 되고요. 몇 개는 그냥 날려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옷에 주름이 너무 많이 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면은 고객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